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정말 잔인한 5월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월 수준까지 내려왔고 1890선도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3% 넘게 빠지면서 4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여기에 순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또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들 마십니다. 네, 오늘 장이 참 많이 빠져서 걱정 많으시죠? 예? 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시죠? 예. 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저 금호석이요. 네, 금호석유 화학주 들고 계세요. 예. 네, 매수랑 또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17만 9천 원에 네, 17만 9천 원에요. 60%. 60%요. 예. 지금 5%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4천 원인 선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들고 있어야 하나 이런 점이 궁금하세요? 예. 네, 그때 다름이 아니고요. 예. 지금 추가 매수를 네. 좀 더 있다가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 네, 지금과 같은 안 상황에서 그러거나. 네, 그 점도 한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그 점도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화학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호석이 더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화학 업종 상당히 좀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려감 속에서 역시나 화학 업종, 경기 민감 업종 쪽과 그리고 중국 쪽의 모멘텀을 기대했지만은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LG화학, 하나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 호남석유 같은 종목군들 3에서 5% 넘는 하락세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정리해드리겠고, 금호석유도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역시나 화학 업종과 조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 형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역시나 이 수요에 대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은 유럽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시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의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기대감을 이 화학업종이 갖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물론 금호석유만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을 비롯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는 수급 악화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하셔야 된다고 정리해드리겠고, 지금 이미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중 축소까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손실폭 크시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의 손절 전략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 98,000원대의 지지 라인 형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이 좀 급락하면서 장중에 좀 10만 원 이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98,000원 내지 한 95,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내려간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손절가 라인 정확하게 지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거나 그리스에서 연합정부가 다시 한번 도출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은 반등세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반등 강도는 약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악화 시에는 98,000원대에서 잘라주시고, 시장이 좀 그래도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12만 5천 원대까지 바라보시는 전략 한번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 대응 전략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47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농심입니다. 매수가가 23만 3,7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내수주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리온, KTNG, 빙그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수주, 농심주 어떨까요? 네, 일단 그 농심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주가는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주력 제품이라니까 신라면이라든지 그 전에 유명했던 주력 제품들을 이렇게 뛰어넘을 만한 제품들이 안 나왔다라는 게 일단 농심의 주가를 계속해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농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꾸준히 좀 개발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그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 업종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 투자분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라면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 라면 가격이 얼마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향후 전망성은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의 대표적인 매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농심이 무엇을 했냐면 일본의 그 유명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신라면이라는 상표를 달고 이 옷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상 그 신라면이라 써져 있는 거 누가 입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서양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관점들은 틀립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클로가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이 농심에 대한 홍보 효과도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만약에 농심이 망한다고 했을 때 어느 회사 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여담이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농심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훼손이 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농심 제품들을 먹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근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훼손이 될 수가 있는 한 21만 원 선 좀 손절가 좀 깊죠.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로는 올해 목표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27만 원 선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젠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374번님이 보내주셨고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가 28,8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안 좋겠지만 특히 두산 관련주는 더 좋지 않습니다. 모든 두산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낙폭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뭐 두산 관련주들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물론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비중이 많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전략보다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지금 중국발 기대가 높았던 업종군의 하락폭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중국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뭐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에 있어서 실적 안정화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굴삭기 판매 부진했다는 우려가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비중이 한 20%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선진국 시장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유럽 쪽에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은 뭐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개발이 한창이다라는 점 착안하시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목표가 다시 한번 매수가 부분인 2만 원대까지 한번 설정하신 다음에 매수가 부분 올라왔을 때 제 전략을 수립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보유하면 좋겠다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모시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비중 얼마큼 갖고 계세요? 12,450원. 12,450원에 예, 15%.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그 산지가 며칠 안 되는데 예.
앞으로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주가가 어제까지는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오늘 좀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모든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보다는 전문가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그 점 여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인피니트 헬스케어 전망과 또 목표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정확히 그 이제 촬영을 하죠. 뭐 우리가 MRI라든지 이런 것들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촬영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놨을 때 의사들이 그걸 이제 보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디지털 솔루션 쪽을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헬스케어 산업하고 많이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근데 헬스케어 산업은 그렇습니다. 원격에서도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어느 곳에서나 좀 진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 그대로 그런 것들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성장 산업은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에 적자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서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적자 발생한 것은 일단은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 소싱하는 데 있어서 그 원가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도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성장했는데 적자가 그렇게 낮다는 것은 뭐 원가 부담이나 인건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대손 생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현금성 자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뭐 전망도 좋고 기술력도 좋지만 대기업과의 거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우위는 점하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다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전망은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EPS 대비해서도 그렇게 뭐 싼 가격이라고 이 기업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선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바이오 관련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복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였는데 그 거품이 일단은 꺼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 그 점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차원에서 1,5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선이 남아있고 그래서 딱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 복지 관련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전략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 좀 정확대가 많이 잡힌 13,000원인데 전망이 좋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랴 하면 전망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가가 엄청나게 쌓여야지만 그 수익력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이하나하나 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이 BH고요. 매수가가 7,46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지난 5월에는 뭐 9,000원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갤럭시 3S의 혜택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뭐 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휴대폰 관련된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좋다. 따라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매수가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매도가 아닌 시장에 대한 매도로서 좀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7%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해외 변수에 따른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예측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실 주가가 좀 횡보하는 움직임, 거래소의 횡보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면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느 정도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지금 시점 뭐 일부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이 종목을 매도하신 다음에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신다고 한다면 매도 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가 9,100원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고 좀 하락폭 나오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연이 급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가 좀 대응 전략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파시고 하반기 좀 들어서 갤럭시 S3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판이 되거나 아니면은 갤럭시 노트 2가 같은 조금은 새로운 신제품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BH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시점 매도하셔갖고 시장 상황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좀 관망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113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이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가 4,7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주식 어떠죠? 2.14% 빠지면서 지금 2,740원, 거의 반토막인데요.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대한전선, 한국저축은행 또 비리 관련해서 검찰 수사설도 나오고.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한전선 종목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좀 안 좋습니다. 많이 네. 안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적자 폭은 줄였지만 지금 3년 넘게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원가 부담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케이블이나 이런 전선 그런 것들을 많이 깔죠. 그래서 통신망이라든지 뭐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구축됐을 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 구리 가격, 대표적인 그 케이블이나 전선에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바로 이제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너무나 크게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원가 개선이 전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원가 개선을 위한, 절감을 위한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그렇게 해서 뭐 매출이라도 크게 나오면 말 그대로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 흑자를 전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이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품 가격이 그렇게 하락했을 때 원재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재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고들을 소진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거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악의 순간이죠, 대한전선이. 하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뭐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 비리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주식들은 사실상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과감히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여기서 회생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아졌을 때, 그 기업이 정말 나아졌을 때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분을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절가도 목표가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라리 우량한 기업들로 다시 옮겨가는 측면이 훨씬 더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전문가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008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이 인터플렉스 57,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장기로 가져가야 하나요?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우선 뭐 인터플렉스도 앞서 뭐 BH와 사실은 뭐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비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수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시청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누가 봐도 지금 100%의 비중을 들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BH보다는 경쟁력, 특히나 독과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아무래도 연속 회로기판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터플렉스이기 때문에 오늘장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급락세가 더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약에 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56,500원대보다는 높은 가격인 한 57,500원대까지 매수가 부분과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는 파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 부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점차적으로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릴 이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하락세 보였지만은 추세적으로 워낙 상승 추세가 강하고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BH와 좀 비슷한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점유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대감이 높다. 따라서 이 종목 목표가는 6만 원 설정해 드리면서 우선은 비중 축소 줄이시면서 6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시점 61선 조금 아래인 가격이 약 5,4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이후에 BH와 마찬가지로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곳이죠.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동일벨트입니다. 8,280원에 20%입니다. 목표가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동일벨트 조금은 고점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성규 팀장님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그 동일벨트 같은 기업은 지금 현재 그 고무를 이용해서 벨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벨트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벨트는 물론 신차가 나왔을 때 물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산업 생산이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그런 벨트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생산 가동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추세가 아니라서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도 이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국제상품 가격 내려가죠. 여기는 합성 고무 같은 거를 원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무 가격이 원가 부담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 회사도 원가 부담은 많이 했지만 매출액이 워낙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률도 그에 따라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EPS 기준으로 해서 지금 봤을 때는 5배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이거 저평가인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은 원래 그 상태에서 저평가에서 움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저평가지만 저평가라서 손절하기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00원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거래량들 많이 좀 이렇게 발생하는 모습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들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손절가 6,000원 선, 그리고 최대로 돌아갔을 때는 한 7배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배 정도 수준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한 8,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목표가, 손절가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사수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1,598종의 서식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제 심사를 마치는 이달 중에 개정된 내용을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전당대회는 9천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9명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실시하면 오후 6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과 당원, 청년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2위부터 5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친박 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가장 유력한 당대표로 후보로 꼽히고 있어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사실상 박근혜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기술개발 제휴 협상에 나섰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소니와 파나소닉의 LCD TV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OLED 패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대형 OLED TV를 조기 양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업체의 제휴가 실현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을 뺏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전자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LG는 연내 55인치 OLED TV를 시판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니와 파나소닉은 2015년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유니크레디트 은행과 인테사 산파울로 은행 등 26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들 은행이 유로존의 위기에 취약성을 드러내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의 회수 문제와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정부 부채를 계속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은행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오는 19일이죠.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이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잊고 있었던 은사님 계시다면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